나는 나로 살기로 했다. 김수현 글 그림 마음의 숲 출판. 좋은 삶 그리고 의미 있는 삶을 위한 투두 리스트. 메마르지 않으려 노력할 것. 친구를 만나러 호주에 갔을 때 동물원에 간 적이 있다. 엄청난 규모와 인공적인 시설이 최소화된 동물원에 감탄하고 있었는데 내 옆으로 아베크롬비 화보에 나온 듯한 젊은 남자 무리가 지나갔다. 우리에게 동물원이란 대부분 아이를 동반한 가족의 공간인데 자연 속 동물을 구경하는 일이 젊은이들에게도 놀이인 것이 흥미로웠다. 그곳에서 우연히 대화를 나눈 호주인은 자신이 좋아하는 놀이가 버드와칭, 그러니까 새를 보는 것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친구와 만난 10대 후반의 또 다른 호주인은 크리스마스에 가족들과 지낼 기대감을 늘어놓았는데 할머니 댁의 저녁 식사 자리에 얼마나 많은 음식이 차려지는지, 얼마나 많은 가족들이 모여 즐거운 시간을 보내는지를 자랑했다고 한다. 일반화할 수는 없겠지만 호주 사람들이 느끼는 삶의 즐거움은 자연과 가족에 있는 듯 보였다. 가족으로 끈끈하게 결속한 우리에게 명절은 의무감이고 크리스마스는 집에 있으면 처량한 날인데 말이다. 다니엘 튜터가 한국의 모습을 담아낸 기적을 이룬 나라, 기쁨을 잃은 나라라는 책 제목처럼 우리는 기적을 이루는 대신 사소한 기쁨과 즐거움에 대한 감각을 잃은 듯하다. 그래서 우리는 동물원에 가고 나무에 앉은 새를 보고 가족들과 저녁을 먹는 것을 즐거움이라 여기지 않는다. 감정을 견뎌야 하는 노동과 우리를 비인간적으로 만드는 경쟁 속에 감정은 메말라갔고 즐거움은 지루한 일상을 견뎌낸 보상이자 강렬한 자극으로 정의되었다. 이는 감정이 메마른 사이코패스들이 극도의 쾌락을 추구하는 것과 비슷한 맥락인데 감정이 메마른 이들은 사소한 즐거움을 느낄 수 없기에 점점 자극적인 즐거움을 찾게 되는 것이다. 하지만 자극적인 즐거움이 끝난 일상은 더 무료해지고 생은 활기를 잃는다. 만약 당신이 삶을 생생하게 느끼고 싶다면 삶의 앞마당에 있는 사소한 행복에 예민해지고 살아있는 삶에서 기쁨을 찾아야 한다. 즐거움에 대한 재정의가 필요하며 가능한 어릴 때부터 돈을 들이지 않고도 즐겁게 할 수 있는 놀이와 방법을 익혀야 한다. 그건 구질구질하거나 초라한 것이 아니라 언제든 쉽게 행복해지는 일이다. 보고서 제출을 위해서가 아니라 공모전에 수상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 자신의 삶을 위해 창조성과 상상력을 발휘할 순간이다. 다들 알아서 행복할 것. 내 동생은 늦둥이다. 막내 동생은 부모님의 남은 숙제랄까. 엄마는 동생이 자리를 잡고 잘 사는 걸 봐야 자신도 행복할 것 같다고 말했다. 부모 마음이 다 그렇다 할지라도 나는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다. 나는 엄마가 행복하면 좋겠는데 엄마가 행복해지기 위해선 동생이 행복해야 한다. 그 말은 엄마의 행복이 자신의 통제권 밖에 있다는 뜻이다. 그건 자기 행복의 결정권을 문 밖에 두고 누군가 초인종을 눌러주기를 기다리는 일이다. 그리고 그 결과 부모는 자식이 행복하지 않은 것에 근심을 느끼고 자식은 부모가 행복하지 않은 것에 채무감을 느낀다. 결국 서로의 행복을 염려하며 아무도 행복하지 못하게 된다. 도대체 어디서부터 잘못된 걸까? 인생의 여백과 바보 비용을 들 것. 디자인 작업물을 인쇄할 때는 바탕을 실제 사이즈보다 살짝 크게 작업한다. 재단 과정에서 오차가 생길 수 있으니 여백을 주는 거다. 그건 오차와 실수에 대한 관대함이자 안전한 결과를 위한 사람들의 노하우다. 삶도 이와 유사하다. 계획대로 딱 들어맞게 재단되는 삶은 없다. 불필요한 일에 노력을 쏟기도 하고 한순간의 실수를 돌리기 위해 오랜 시간을 들이기도 하며 아무리 조심해도 예상치 못한 비용이 들 때가 있다. 인생이 언제나 딱 들어맞을 수도 효율적일 수도 없다. 그러니 자책하고 후회하기보다는 실수와 오차를 위한 여백과 바보스러움에 대한 예산을 책정하는 편이 낫다. 이 정도 바보짓은 인생에서 있을 수 있다고. 이 정도의 삽질은 어쩌면 필요한 과정이었다고.
인생이 언제나 효율적일 수만은 없다고. 처음 살아보는 인생이라 그게 나도 좀 어려웠다고 말이다. 그 오차와 실수에 대한 관대함이 우리를 보다 안전하고 자유롭게 만들 것이다. 나의 행복에 관심을 가질 것. 나는 한때 불행수첩을 만든 적이 있다. 우울하고 절망하는 순간에 그 감정들을 기록해 두었다가 기분이 나아지면 다시 읽어보았다. 그러면 내가 얼마나 비합리적인 생각을 하며 상황을 극단적으로 예측했는지를 알 수 있었다. 그런데 몇 번 적고 보니 내가 너무 불행한 사람이 된 것 같았다. 그래서 수첩의 용도를 바꿔서 행복수첩을 만들었다. 그리고는 우울함이 지나간 순간과 행복을 느끼는 순간을 수첩에 기록했다. 그렇게 수첩에 기록하고 보니 나라는 사람이 언제 행복을 느끼는 사람인지 알 수 있었고 우울한 순간도 곧 지나간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사람들은 행복하게 살고 싶다고 말하면서 무엇이 자신을 행복하게 하는지조차 알려고 하지 않는다. 행복은 어느 날 아침 식탁 위로 뚝 떨어지는 것이 아니다. 삶에서 알아두면 좋은 많은 것들 중 심폐소생술보다 이어폰 줄을 꼬이지 않게 하는 법보다 연말 소득공제를 하는 법보다 더 중요한 건 나는 무엇으로 행복한가? 나는 무엇으로 회복하는가? 나는 어느 순간 살아있음을 느끼는가 하는 자신의 행복을 다루는 노하우다. 행복하고 싶다면 당신의 행복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